혹시 어젯밤에도 한 새벽 3시쯤에 눈을 뜨셨나요?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들 하는데 이상하게 밤은 더 길게 느껴지고요. 저희 부모님도 요즘 부쩍 잠을 설치셔서 걱정이 많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가 바로 수면, 뇌과학 그리고 수면제의 두 얼굴입니다.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그렇죠. 무려 10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이후경 박사님의 칼럼에서 시작해서요. 네네. 2024년, 2025년에 발표된 최신 뇌과학 논문까지 이어지는 그야말로 시대를 관통하는 분석이 될 겁니다. 저도 자료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니, 10년 전의 통찰이 어떻게 최신 과학이랑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죠? 맞습니다. 거의 뭐 예언서 같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그 10년의 시간을 연결해서 우리가 그냥 잠이라고 믿었던 것의 실체를 파헤쳐보는 거죠. 그 속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또 새로운 희망까지요. 네, 특히 많은 분들이 드시는 수면제가 사실은 우리 뇌의 아주 중요한 기능, 자가청소 시스템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 그 부분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이번 분석을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잠이라는 게 단순한 휴식이 아니구나, 뇌의 생존이 걸린 굉장히 능동적인 활동이구나 하고 느끼시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는 걸까요? 뇌 속에 있는 핵심 시스템 두 가지가 낡는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수면 방추라는 기능입니다. 영어로는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는데요. 수면 방추. 네, 깊은 잠을 잘 때 나오는 특별한 뇌파인데 이게 일종의 소음 차단 헤드폰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아, 소음 차단 헤드폰이요? 맞습니다. 외부 소음이나 자극을 차단해주는 방어막인 셈이죠. 근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헤드폰 성능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어르신들이 새벽에 작은 소리만 나도 구 하시면서 깨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헤드폰에 구멍이 뚫린 거죠.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시스템은 뭔가요? 바로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을 감지하는 센서의 문제입니다. 아데노신. 그게 피로물질이죠? 네, 맞아요. 우리가 활동하면 몸에 피로물질이 쌓이는데 뇌에 있는 센서가 이걸 딱 감지해야 피곤하다, 자자 이런 신호를 보내거든요. 네네. 근데 나이가 들면 이 센서까지 무뎌지는 거예요. 몸은 천근만근인데 뇌는 나 아직 괜찮은데? 하고 착각을 하는 거죠. 와, 몸과 뇌에 소풍의 오류가 생기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소음 차단 헤드폰은 고장났지, 피로감지 센서는 둔해졌지,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결국 많은 분들이 수면제를 찾게 되는 거고요. 졸피뎀 같은 약들이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 약을 먹고 자는 건 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가 이번 분석의 진짜 핵심입니다. 최신 연구들은 그 상태를 잠이 아니라 약물성 혼수에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잠깐만요. 약물성 혼수라고요? 그건 수술할 때 쓰는 마취 같은 거 아닌가요? 비슷한 개념입니다. 아니, 그럼 수백만 명이 매일 밤 스스로를 혼수 상태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 근거가 뭐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근거는 바로 뇌의 글림프 시스템에 있습니다. 글림프 시스템. 아까 말씀하신 뇌 청소 시스템이요? 네, 우리 뇌에는 정말 정교하고 강력한 청소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뇌세포들이 살짝 이렇게 수축을 해요. 아, 쪼그라드는군요. 네, 그러면서 세포들 사이에 미세한 공간, 즉 틈이 생겨요. 바로 그때 뇌 척수액이 그 틈으로 파도처럼 쫙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와, 그리고 낮 동안 쌓인 뇌의 온갖 노폐물, 찌꺼기들을 싹 씻어내는 거죠. 이야, 잠이 보약이다라는 옛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었네요. 말 그대로 뇌를 대청소하는 시간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청소되는 가장 중요한 쓰레기가 바로 치매의 주범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단백질 찌꺼기예요. 네네.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졸피뎀 같은 전통적인 수면제를 먹었을 때 생깁니다. 뇌파만 보면 분명 깊은 점에 빠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냥 푹 자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뇌의 청소 펌프인 이 글림프 시스템은 완전히 작동을 멈춰버립니다. 와,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럼 정리해보면 제가 약을 먹고 8시간을 쭉 잤다고 해도 뇌 속에 있는 그 치매 유발 쓰레기는 하나도 청소가 안 되고 밤새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2024년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가 그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네이처주요? 네. 연구진이 보니까 이런 수면제들이 뇌 청소 과정의 핵심인 노르에피네프린 진동이라는 뇌파 활동을
아예 억제해버린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아, 겉으로는 고요히 자는 것 같지만 뇌 속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치우지 않은 채 그냥 문만 닫아버린 셈이죠. 그래서 약 먹고 일어난 날 아침에 그렇게 머리가 멍했나 봐요. 바로 그 멍한 느낌이 뇌가 제대로 청소되지 않았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약 기운이 남아서 그런 줄 알았죠.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이런 약물을 장기간 복용할 경우 치매 위험이 1.5배에서 최대 1.7배까지 증가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1.7배요. 물론 이게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하긴 아직 이르지만 아주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건 분명하죠.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네요. 그럼 정말 진퇴양난인데요. 약을 안 먹자니 잠을 못 자서 괴롭고 먹자니 뇌 건강이 걱정되고 어떻게 해야 하죠? 다행히 뇌과학의 발전으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목받는 약물로 이중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줄여서 도라라고 부르는 계열이 있어요. 도라? 이름은 귀엽네요. 기존 약이랑은 뭐가 다른가요? 자료에 나온 망치와 디머 비유가 재밌었어요. 아주 적절한 비유죠. 기존 수면제가 뇌 전체 활동을 그냥 강제로 쾅! 하고 내려치는 망치 같았다면요. 네, 전원을 꺼버리는. 그렇죠. 반면에 도라는 뇌를 깨어있게 만드는 각성 스위치만 찾아서 불빛 조절하는 디머처럼 살짝 볼륨을 내려주는 방식이에요. 아, 뇌를 기절시키는 게 아니라 깨어있는 상태만 부드럽게 꺼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가요? 각성 스위치만 딱 끈다는 게 다른 부작용은 없고요? 물론 모든 약에는 부작용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도라의 핵심은 뇌의 자연적인 수면 구조를 거의 해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망치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요. 아하, 그래서 깊은 잠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뇌 청소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와, 그럼 뇌 청소는 제대로 되면서 잠은 잘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라 계열 약을 복용한 환자들의 뇌척 수액을 분석했더니 알츠하이머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수치가 의미 있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정말 희소식이네요. 약의 패러다임이 억제에서 조절로 바뀌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다시 10년 전 이우수경 박사님의 통찰이 떠올라요. 그분은 약이 아니라 마음의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현대 뇌과학과 10년 전의 통찰이 정확히 만나는 겁니다. 이 박사님은 불면증을 병이 아니라 잘못 학습된 습관이자 잠과의 투쟁이라고 정의했거든요. 잠과 싸우지 마라. 네, 잠과 싸우려고 할수록 뇌는 더 격렬하게 각성한다. 이게 핵심 메시지였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잠이 안 오면 어떻게든 자려고 애쓰게 되잖아요. 자야 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하면서요. 바로 그 행동이 불면을 악화시키는 최악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자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우리 뇌의 교감신경을 다극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막 분비시키거든요. 아, 몸은 누워있는데 뇌는 전투태세에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박사님이 환자들에게 내린 처방이 아주 역설적이었어요. 오늘 밤은 절대로 한숨도 자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거예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역설적 의도 기법이죠. 솔직히 잠 때문에 정말 고통받는 사람한테 잠자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좀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 원리를 보면 아주 과학적입니다. 잠을 자야 한다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에라 모르겠다. 오늘 밤 그냥 새자 하고 포기하는 순간 아이러니하게도 뇌를 옥죄던 교감신경 스위치가 탁 꺼지는 거예요. 아, 긴장이 풀리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고 역설적으로 잠들기 가장 좋은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잠에 대한 통제를 포기하는 순간 잠이 찾아온다. 바로 그겁니다. 이 박사님이 어린아이처럼 살라고 한 조언도 같은 맥락이에요. 맞아요. 아이들은 내일 걱정 없이 놀다 지치면 그냥 쓰러져 자잖아요. 그렇죠. 잠에 대한 아무런 강박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머릿속이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차서 뇌가 쉴 틈이 없는 겁니다. 흥미롭게도 도라 약물이 바로 이 걱정하는 뇌의 스위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와, 10년 전의 심리학적 통찰이 양리학적으로 구현된 셈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마음가짐을 바꾸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말씀인데 이미 습관이 완전히 망가진 분들은 의지만으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뇌를 좀 더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최근 각광받는 분야가 바로 뉴로 모듈레이션,
우리말로는 뇌신경 조절 기술입니다. 뇌신경 조절 기술이요? 네, 약으로 화학물질을 넣는 게 아니라 뇌파 자체를 직접 훈련시켜서 뇌 기능을 최적화하는 거죠. 뇌파를 훈련시킨다니 약간 공상과학 영화처럼 들리는데요. 이미 많은 전문 클리닉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뉴로피드백 훈련이 대표적인데요. 네. 예를 들어 SMR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12에서 15Hz 대역의 SMR 뇌파를 강화하는 훈련인데 이 뇌파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수면 방주, 즉 소음 차단 헤드폰을 만드는 핵심 재료거든요. 아. 그럼 SMR 훈련은 노화로 구멍 뚫린 그 헤드폰을 다시 수리하고 튼튼하게 만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뇌에게 지금은 쉬는 시간이야, 외부 자극은 신경 꺼 라고 직접 가르치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또 알파세타 훈련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뇌를 아주 깊은 명상 상태나 잠들기 직전의 이완 상태로 유도하는 훈련입니다. 이유경 박사님이 말한 어린아이 같은 평온함을 기술적으로 뇌에 학습시키는 거죠. 정말 뇌를 훈련시키는 거네요. 네. 실제로 2023년 연구를 보면 경도 인지 장애 노인분들께 이런 뇌파 훈련을 했더니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기억력까지 함께 좋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약물 부작용 걱정 없이 뇌 본연의 건강을 되찾는 방법이라니 정말 희망적인데요. 혹시 이런 훈련과 병행하면 좋을 만한 것도 있을까요? 영양요법 같은 거요? 네,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성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그네슘 L트레온산이라는 성분이 주목받고 있어요. 마그네슘은 저도 먹는데 그 L트레온산은 뭐가 다른 건가요? 핵심은 뇌혈관 장벽, 즉 BBB를 통과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입니다. 아, 뇌로 가는 길이 따로 있군요. 그렇죠. 뇌는 아무 물질이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일반 마그네슘은 이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해요. 하지만 마그네슘 L트레온산은 이걸 효과적으로 통과해서 뇌에 직접 도달하고 신경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녹차에 들어있는 태아닌 성분도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 보니까요. 불면증 치료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는 그냥 뇌를 강제로 기절시키는 것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뇌를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또 훈련시키는 것으로 방향이 바뀌고 있네요. 정확한 정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의 결론도 결국 하나로 모아지죠. 약으로 만든 잠은 진짜 잠이 아니다. 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은 급할 때 쓰는 응급약이지 매일 먹는 영양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덜컥 겁이 나서 당장 수면제 끊어야겠다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지만 의사랑 상의 없이 갑자기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건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금단 증상 때문에 더 심한 불면과 불안을 겪을 수 있거든요. 만약 약을 조절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해서 점진적으로 용량을 줄여야 하고요. 혹은 오늘 이야기 나눈 도랍 계열처럼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바꾸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뉴로피드백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병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화 내내 이유경 박사님의 잠과 싸우지 마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잠을 뭔가 정복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울림을 주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잠을 못 자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나는 반드시 8시간을 완벽하게 자야만 해 라는 그 강박적인 통제 욕구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잠과 싸우고 통제하려는 대신에요. 그냥 편안히 눈을 감고 내 뇌 안에 있는 이 놀라운 창조 시스템을 한번 믿고 맡겨보는 건 어떨까요? 잠드는 것을 성공해야 할 과제가 아니라 네, 그저 내맡기는 과정으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비로소 편안한 휴식을 시작할지도 모릅니다.